그 정도로는 요즘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. 근데 100만원 초반이면 어때? 200만원 초반이면 어떻고 300만원 초반이면 어때? 평당 300을 잡은 고객한테는 평당 600만원의 값어치를 내드리는 게 우리 몫이고, 평당 100만원을 쓰는 고객님들한테는 평당 200만원의 퍼포먼스를 내드리는 게 우리 몫이잖아.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드리고 디자인을 해드리고. 안녕하세요, 레드라니네입니다. 오늘은 인테리어 진행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평당 단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인테리어를 1차적으로 문의를 주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즘 공사하면 평당 얼마나 돼요?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.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가장 정리하기 편한 금액이겠지만, 정리하기 쉬운 방법이겠지만, 우리한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. 일단 평당 단가는 총 금액을 집의 평수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게 평당 단가거든. 나는 아직 평당 얼마다라는 정의를 못 내려서 이거를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 현장은 얼마다, 이 현장은 얼마에 계약했고, 이 현장은 얼마에 계약했고 이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일단 자료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, 우리 현장을 예로 들어보면 뺑이에서부터 뭐 포트폴리오가 뭐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데, 간단하게 조금 보면 뺑 위에 거는 평당 단가로 봤을 때는 여기는 84 타입 34평형 기준에 계약가는 1억을 계약한 현장이고, 그 다음에 아래 이것도 32평형 구축 아파트인데 여기도 계약가는 한 1억 정도 했던 현장. 그리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 보면 여기도 30평 구축 아파트인데 여기는 한 7천만 원대 계약을 했던 현장이고, 여기는 40평대 1억 4천 정도 예산이 나왔던 현장. 그리고 여기도 1억 정도. 그리고 그 아래서부터는 좀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,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6천만 원대 계약을 했었고,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6천만 원대, 7천만 원대. 현장을 보면 총 계약 금액이 낮다고 해서 절대 포트폴리오가 질이 떨어지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디자인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. 오히려 평수가 크면서도 단가가 작은 게 있고, 평수가 작으면서도 금액이 큰 게 있고, 약간 그런 형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지금 보면 뭐 이 현장은 평당 얼마였지라고 계산해 본 적은 없어. 클라이언트 분들마다 원하는 게 분명히 다르거든. 평당 100만 원입니다,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. 근데 우리 포트폴리오 보면 46평대 6,800만 원 현장이야. 근데 전혀 6,800만 원 퀄리티로 보이지가 않아, 이 현장 같은 경우는. 조금 금액대가 있지만 이런 현장들 1억대로 구성할 수 있는 형식은 아니지. 여기가 1억 계약가야, 34평 1억이면 평당 290만 원, 294만 원 정도. 근데 이 같은 아파트의 한 동의 같은 라인의 클라이언트가 이 금액을 갖고 와서 이 집이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드릴 수 있어.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잖아. 다른 형태의 집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하면 하다못해 주방 길이도 달라질 거고, 이 집의 레이아웃 변경하는 과정도 달라질 거고, 들어갔을 때 방향 다 달라질 거란 말이지. 근데 그거를 똑같은 금액에 해달라고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오히려 이 현장보다 금액이 덜 들 수도 있어. 똑같은 금액보다 항상 더 든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보통 있거든. 근데 오히려 이 집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집의 형태가 오히려 좀 더 편하고, 그리고 집의 컨디션도 좋고 하면 오히려 여기보다 평당가가 덜 들 수도 있는 거지. 20년, 30년 된 아파트의 평수를 근데 갖고 오셨을 때는 오히려 색감을 잡거나 레이아웃을 잡거나 이런 공사보다 뭐 설비라든가 방수 뭐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평당 단가를 얼마냐고 물어보기 전에 내 집의 컨디션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. 그래야 1차적으로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나는 사실 평당가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,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하자면 1차적으로 전화 주셨을 때도 말도 안 돼. 내가 그 클라이언트가 무슨 집에 사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?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. 정의를 내려서 뭐 얼마예요? 요즘은 평당 뭐 100만 원입니다,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하고, 내가 지키지 못할 말이거든. 2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,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다가 평당 300이 될 수도 있고.
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, 샤시 제외하고 대략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가장 기본 가이드가 되실 것 같아요. 내 집 인테리어 하고 싶다 전화를 했을 때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 업체는 또 대답을 해줘. 200 정도는 들고 오셔야 된다, 250 정도는 있어야 된다, 뭐 우리랑 하려면 뭐 300 정도는 있어야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. 근데 그 클라이언트가 무슨 변기를 쓸 줄 알고, 무슨 손잡이를 쓸 줄 알고, 뭐 옷이 얼마나 많은지, 마루를 쓸 건지 타일을 쓸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 줄 알고 250입니다 150입니다 정의를 내려서 알려주냐는 거. 아까 말한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예산은 한정적이야. 만약에 5천만 원이다, 뭐 저희한테 하려면 평당 200 정도는 기본 들어요 라는 말보다는 일단은 클라이언트가 뭘 하고 싶은지 좀 들어보는 게 맞지. 하고 싶으신 디자인들을 보통 몇 가지를 가져오시던가 찾아오시던가 해.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뭘 하고 싶은지부터 좀 들어보고 예산 안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. 하다못해 예산이 적으면 살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. 뭐 방문짝을 하나를 살려서 리폼을 한다든가부터 탈실을 안 건든다부터 뭐 많겠지.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철거에서도부터 많고.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그 정도로는 요즘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. 근데 100만 원 초반이면 어때? 200만 원 초반이면 어떻고 300만 원 초반이면 어때? 평당 300을 잡은 고객한테는 평당 600만 원의 값어치를 내드리는 게 우리 몫이고, 평당 100만 원을 쓰는 고객님들한테는 평당 200만 원의 퍼포먼스를 내드리는 게 우리 몫이잖아.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드리고 디자인을 해드리고,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그때 말아도 되는 거잖아. 근데 벌써부터 처음부터 정의를 딱 내려버리고 상담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. 비싼 자재를 써서 고급스러움이 나오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. 그렇게 하는 건 난 실력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. 내가 잘 따르는 업체의 대표님이 있어. 근데 그 업체 대표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. 공간이라는 걸 작품화할 때는 3가지 영역, 4가지 영역을 좀 다르게 봐라. 1차적으로 레이아웃, 2차적으로는 디테일, 3차적으로는 디자인, 그 다음 품질.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내가 편한 동선을 만들어드리는 집의 구조를 바꾸는 걸 말하고, 디테일이라는 거는 선 하나의 차이로 좀 편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찾는, 하다못해 스위치 높이, 손잡이 높이, 뭐 비디오폰의 위치, 뭐 이런 거 하나로도 집이 되게 깨끗해지는 뷰가 나올 수도 있거든. 이런 걸 좀 잡아 나가는 디테일. 그리고 3차적으로는 그 위에 얹는 디자인. 뭐 물성의 자재도 있을 거고, 뭐 자재가 되게 많지. 그래서 그런 디자인, 색감 이런 걸 잡고, 당연히 마지막에는 품질, 마감도 얼마나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끝내냐. 4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평당 단가로는 안 돼.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클라이언트 분께서 선택한 회사의 대표자와 디자이너, 현장 감리의 센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. 평당 단가가 비싸서 비싼 자재를 써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. 당연한 건데 이제 그 업체의 센스만으로도 비용을 들이지 않아서라도 디테일을 잡고 디자인을 잡고 품질도 높이고 할 수 있다.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다 돈인 줄 알아. 근데 돈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얼마나 진심인지,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, 디자이너와 감리들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, 이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은 금액대라도 조금 잘하는 업체, 뭐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있는 업체를 한때 5천만 원을 가져갔을 때랑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업체에 5천만 원을 가져갔을 때는 확연히 다른 현장이 나와. 정리를 해보면 평당 단가가 비쌀수록 좋은 현장이 나오는 건 아니다. 평당 100만 원, 평당 200만 원, 평당 300만 원 다 맞춰드릴 수 있어. 근데 맞춰드릴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제 문의 주실 때 나는 대면형 주방이 하고 싶어, 나는 실링팬이 달고 싶어, 나는 거실을 확장하고 싶어, 조금 밝은 톤, 좀 어두운 톤, 웜톤, 쿨톤, 이런 색감의 집이 좋을 것 같아.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겁니다. 돈을 걱정하시기 전에 어차피 통장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정해보고 상담 받으러 가면 대략적인 틀이 잡혀. 내가 틀에서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들, 10평에 1,000만 원으로 전체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,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드리는 게 우리의 몫이니까 와서 편하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고, 상담 받으시기 전에 너무 겁먹어서 벌써부터 시작도 전에 한 번 하는 인테리어 벌써 스스로 줄여가고 있지 말고 조금 와서 편하게 상담 좀 받으셨으면 좋겠거든. 레드라인 랩에서는 여러분의 인테리어라는 꿈을 실현시켜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